예, 저희 이제 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갈 수 있을까요? 가시죠. 네, 저희 자막 두 번째 자막 준비해 두 번째 주시고요. 자막. 예. 시진핑 눈밖에 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눈밖에 날 것인가. 이제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이제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방송 시간이 한 15분 남은 관계로 이제 네. 앞부분 짧게 하고 목요일 날 제가 또 나올 거거든요. 예. 목요일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 예, 말씀드리도록 목요일 날 한 번 더 출연 예정이십니다. 예, 이번 주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예.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아 예. 책 좀 읽으셔야 돼요. 제 정도 책도 안 읽으시면 기자로서의 조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 근처에 아닙니다. 서점이 됐습니다. 있으니까요. 다 아니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아니요. 영풍문고 가서 아니요. 다 지나간 얘기 안 읽어도 돼요. 아니 읽겠습니다. 예, 저 시대는 다 지났어요. 저도 책 요즘 너무 안 읽었어요. 책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뭐 읽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 옛날 얘기입니다. 2005년도 나온 이제 그 토머스 L 프리드먼이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 작가 저술가가 이제 쓴 책인데 네. 저 책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세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저 책에 이제 너무 잘 나와 있어갖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세계화됐다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 표현한 게 세계는 평평하다. The world is flat.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던 거고요. 예. 다음 보시면 여기에 이제 2장에 세계를 평평하게 하는 10가지 동력이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동력이 베를린 장벽 붕괴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의 출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동력이 웹 사용,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 예. 넷스케이프의 대중화. 네. 넷스케이프는 아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 바뀌었으니까. 세 번째로 워크플로 소프트웨어, 네 번째로 커뮤니티의 영향력 강화, 다섯 번째로 Y2K, 여섯 번째로 가재가 함께 달리고 사자가 함께 먹기, 일곱 번째로 아카수조 주 총구석에서 생선 초밥을 먹다, 여덟 번째가 이제 인소싱, 갈색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진짜 하고 있느니, 아홉 번째가 인포밍, 구글, 야후, MSN 웹 검색, 열 번째 스테로이드, 디지털화, 모바일화, 개인화, 즉시화.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이제 얘기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9번째, 10번째 동력은 지금도 주요 동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이제 큰 영향을 미친 이 세계화되는 데 미친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 첫 번째가 바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입니다. 예.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공산권에 있던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교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1992년에 수교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경제 관계를 맺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예.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중국이 WTO 체제에 가입한 겁니다. 이제 WTO 체제에 가입한 게 2001년이에요. 그 2001년 당시에 가입할 당시에 찬성하는 쪽이 당연히 중국은 이제 당연히 찬성이었을 테고 독일, 영국이 찬성이었고요. 네. 반대하는 데는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였습니다. 예.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이제 민주화됐어. 중국이 이제 자유시장 경제로 왔으니까 이제 과거처럼 독재하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가입시켜줘. 이런 거였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니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거를 자유무역 체제에 이제 이 가입을 시켜주면은 쟤들이 이제 가격 통제나 보조금 지급이나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비관세 장벽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자기네 수출만 늘리고 수입은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자기의 국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WTO 체제를 뭐랄까 이제 악용할 수가 있어. 예. 하는 주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 다퉜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WTO에 가입이 됐고 그 가입하게 만든 대통령이 바로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요. 예. 지퍼 게이트. 그 힐러리 게이트 말고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 말고 남편입니다. 네.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 논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할 것이다. 다음. 또한 중국의 인민들은 자본주의를 알게 될 것이고 인민들 스스로가 정부에 요구하는 바가 늘면서 중국 정부는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받아들여 중국도 미국처럼 변할 것이다. 그 당시는 그랬을 것 같았으나 결과는 완전히 틀렸죠. 예, 중국은 미국 물건을 사주지 않았고 중국의 인민들은 자본주의를 알게 됐지만 경제적 자유는 획득하지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받아들여서 중국도 미국처럼 변할 걸로 봤지만 인터넷은 다 검열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어줬던 이유가 하나도 성취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원래 이제 이 미국이나 이제 서구에서 좀 걱정했었던 네. 이제 WTO 체제에 가입해서 단물만 쏙 빼먹는 그런 이제 비정상적인 국제 무역 구조를 통해서 지금 세계 무역 구조를 황폐화시켜 놨고 이제 이 뭐랄까 세계 무역 구조를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구도를 다시 재편하고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목적이라는 예. 아무튼 그렇게 미국의 승인을 얻어서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이 되었고 중국이 부과되는 관세가 줄어들게 되면서 다음에 어떻게 일이 됐냐 보시듯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 저 밑에가 90년대부터 쭉 이어지는 예. 거죠. 2015년도까지. 예. 90년대에 이제 그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이제 14.2% 경제 성장률을 찍고 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 중반 초중반 정도부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98년 99에는 7.6%까지 떨어져요. 네. 저기가 이제 중국 경제 상황에서도 위기였는데 저 위기 상황을 돌파시켜 준 게 바로 클린턴이 WTO 체제에 가입시켜 준 겁니다. 보시듯이 2001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다시 치솟기 시작해서 그렇죠.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2007년에 14.2%라는 다시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14.2% 찍고 난 다음에 10.4, 7.0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15년까지 이제 쭉 떨어지고 있었고 예. 저기서 2017년에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물림으로써 중국의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가 있는 경제 성장률이 지금 5%를 이제 유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인민들이 이 시진핑에 대한 이제 불만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음 한번 보시면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 중국이 WTO 체제에 가입한 거에 엄청난 혜택을 입은 나라가 우리 또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기껏해야 이제 값싼 노동력을 갖고 조립만 할 수 있었지. 예. 그 기본적인 이제 근본적인 이런 기술력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되게 우호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반제품을 중국에 주면은 중국에서 최종 조립해 갖고 이제 상표 붙여 갖고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구도가 되면서 보시면 1992년에 이제 그 한중 수교할 당시에 대중 수출이 26억 불, 대중 수입이 37억 불이던 게 2011년이 되면 대중 수출이 무려 1,341억 불입니다. 예, 저기 몇 배가 는 거죠? 30억, 3, 40이 40배가 는 거예요. 40배네요. 예. 저렇게 무역 규모가 커졌고 그러면서 흑자는 거의 한 600억 가까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이에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기술을 하나씩 탈취를 해갖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한국하고 경쟁 상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중국 경제를 막 성장하게 만든 한국 기업들을 중국 공산당에서 제대로 이제 돈도 안 주고 나가라. 그래서 돈 한 푼 못 받고 계속해서 쫓겨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토사구팽 당한 거죠. 예. 다음 이 덩샤오핑이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중국 공산당 간부들한테 이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광양입니다. 도광양에. 예. 빛을 감추고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는 사자성어고요. 중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미국한테 절대 도전하지 말라. 우리는 유언을 했어요. 앞으로 100년 동안 미국 상대가 안 된다. 미국의 보조를 맞춰갖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미국하고 이제 뭐랄까 미국의 이 신기에 거슬리면 중국이 망하는 절단 나는 거는 순식간이다. 라는 얘기를 유언으로 남기고 갔어요. 그랬는데 저 유언을 어긴 사람 있잖아요. 그 자가 바로 시진핑이다. 예.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중국의 그 복잡한 정치 상황을 이거는 확대를 좀 해주세요. 예, 복잡한 좀 정치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저기 아래 자막 잠깐 치워주시고요. 예, 모택동 마오쩌둥이 이제 1967년부터 그 전부터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대략 한 1949년 51년 이때 51년입니다. 하여튼 그 무렵부터 이제 중국 그 공산당이 중국 전역을 장악을 하고 지배를 했잖아요. 1900 대략 한 49년부터 1966년까지는
모택동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1인 독재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이게 1949년 10월 1일에 이제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10월 1일 이제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건국절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대약진 운동이라는 거를 펼치게 되는데 네. 대약진 운동을 쭉 펼치다가 이게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자 이제 이 중국의 과거부터 우리는 사회주의가 우선이야 하는 이제 교조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경제가 우선이야 하는 실용파가 있어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교조파의 태두격이 모택동이고 실용파의 대두가 이제 이 덩샤오핑이거든요. 네.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유사오치하고 덩샤오핑 이제 실용파들을 딱 숙청을 합니다. 실용 수종주의 노선이 이제 당의 주도권을 지게 됐다가 결국 67년 1월 8일 친위 구테타라고 할 수 있는 문화혁명, 문혁을 일으켜갖고 저때 당시에 이제 류샤오치, 덩샤오핑 등이 다 축출이 돼서 류샤오치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이제 죽고 그다음에 뭐 이랬는데 덩샤오핑만 이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이제 정권을 되찾아서 이제 그 오뚜기라고 불리게 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택동 1인 독재를 해서 문화혁명으로 1976년까지 중국 정제가 완전 개판이 됐는데 모택동이 죽고 나서 덩소평이 이어받습니다. 네. 이어받아서 77년부터 개혁개방을 이제 그 유명한 흥묘 백면을 내세우면서 덩소평이 이제 개혁개방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이 자본주의의 이제 쪽에 이 발을 들이면서 크게 성장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77년에서 92년까지 이제 덩소평이 이제 주석으로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물려줬어요. 물려주면서 이제 덩소평이 과거 모택동처럼 1인 독재가 되면은 공산당이 이제 이 박살이 나고 그러므로 인해 갖고 이제 이 당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이제 중국 정치가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예. 타협점. 중국 공산당의 평화를 위해 갖고 만든 원칙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격대 유전하고 10년 집권이에요. 그러니까 격대 유전은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파가 두 파가 있는 겁니다. 네. 사회주의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교조주의파, 아니야 경제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실용주의파가 있어요. 실용주의파가 다음 이제 그 중국을 이끌어간 중국 공산당 주석을 임명을 하는데 임명할 때 자기네 파를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 파벌의 인물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편의 내 후계자는 10년 뒤에 얘가 주석이 되게 점찍어 두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격대 유전이에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우리 편이 와서 네가 이 자리를 저기 차지해라 하고 그래서 이제 덩소평이 92년도에 이제 자기 실권을 다 뒤로 물러나면서 교조주의파인 장쩌민을 앉힌 거고요. 예. 장쩌민이 93년에서 2002년까지 맡았고 그 장쩌민 이후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을 이제 이끈 후진타오를 덩소평이 살아있을 때 찍어놓고 죽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후진타오 재임 시절에 이제 실용주의가 막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저기 누구죠? 그거 클린턴 입장에서 보더라도 후진타오는 믿을만하지. 저 사람은 사회주의보다는 이제 경제를 우선하는 사람이니까 해서 이제 후진타오를 있을 때 믿고 WTO에 가입을 해줬는데 예. 후진타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장쩌민이 또 격대 유전해갖고 이제 10년 뒤에 후기자를 지정했을 거잖아요. 예. 사회주의 교조파를 그 교조파가 시진핑이라는 겁니다. 예. 2013년에 시진핑이 들어와서 제가 중국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2013년에서 2012년까지 하고 2022년까지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예. 삼성 개헌해서 안 물러나고 시진핑 일당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 마오쩌둥의 시대로 지금 다시 돌아간 거예요. 맞네요. 똑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그 내부에 지금 다 보시면은 시진핑이 워낙 지금 독재권을 막 행사하니까 시진핑 추종자들, 마오쩌둥 추종자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후진타오 세력들도 아직 있고 장쩌민 세력들도 아직 있고 덩소평 세력들도 아직 살아 있단 말입니다. 걔들이 보기에는 저 시진핑이 저 새끼를 빨리 저 인간을 빨리 실각을 시켜야 우리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 살아날 길이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된 거고요. 그 생각을
시행에 옮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꺼낸 카드가 바로 관세다. 관세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 목요일 날 이어서 또 예, 말씀드리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에 박승훈 작가가 한 번 더 방송을 원하셔가지고 오늘 못다한 내용들은 목요일 오후 3시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들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들려온 소식에 국정원, 제주공항 이어서 수원 공군기지도 중국인 2명이 무단 촬영했다가 입건됐다고 합니다. 가짜뉴스 아니에요. 진짜 나온 뉴스예요. 저희 펜앤마이크 기자가 방금 작성한 기사인데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국이 무엇을 노리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라는 내용 오는 목요일 오후 3시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가 고정으로 박수영 작가의 프로그램 진행하는 날짜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후 2시에 박수영 작가 프로그램은 고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는 목요일 오후 3시에도 한 번 더 방송 예정이니 그때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